기사도 강령, 페보니우스 검술 개요. 시험 전까지 다 복습할 수 있을까? 아, 선배님, 오랜만이네요. 제가 해야 될 일이라도 있나요? 네? 감사해요. 그러고 보니 확실히 선배를 못 본 지 오래됐네요. 요즘 시험 준비 때문에 일이랑 훈련할 때를 제외하곤 도서관 밖으로 잘 안 나가요. 곧 시험인데 복습해야 할 게 너무 많네요. 네, 페보니우스 기사단 선발 시험이에요. 메이드로서 기사단에서 오래 일하긴 했지만 정식 기사가 되려면 우선 이번 시험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벌써 여러 번 떨어졌거든요. 이번에도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혼자서도 괜찮아요. 이건 제 시험이고 또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난관이에요. 게다가 아직 시험까지 시간이 꽤 남았는데 제가 어떻게 몬드성 명예기사님의 시간을 뺏을 수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시험 당일에 시간 있으시다면 기사단의 일정에 따르면 반년 정도 남았어요. 네? 반년이면 금방 아닌가요? 아직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 어영부영하다간 금방 지나갈 거예요. 저도 계획은 세워놨어요. 매일 2시간 적게 자고 1시간 빨리 일하고 남는 시간에 복습한다면 이 책은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피곤할 땐 커피 마시면 되고 당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사탕도 준비해놨고. 설마요. 그리고 시간 내서 연습도 할 거예요. 실전도 시험 과목 중 하나니까. 순간 너무 흥분했나봐요. 눈이 어지럽네요. 안 돼. 내일 훈련도 해야 되는데 정신 안 차리면... 죄송해요. 못난 모습만 보여드렸네요. 전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시험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복습이랑 훈련할 때만 불안감이 좀 가시고요.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견하다 보니 결국 오히려 더 긴장돼요. 장소를 옮기라고요? 확실히 기사단과 도서관에만 있다 보니 무조건 공부해야 한다는 기분이 들긴 하네요. 근데 어디 가죠? 캣테일 술집? 아니면 천사의 목? 그것도 아니면 몬드성에서 좀 멀리 떨어진 별을 따는 절벽이나 바람이 시작되는 곳이요? 팬케이크랑 냅킨만 좀 준비하면 바로 피크닉 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니겠죠? 리월 여행요? 안 돼요. 왕복 시간만 해도 책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데. 명예기사님 말씀은 몬드성에만 얽매여 있지 말라는 뜻인가요? 확실히 몬드성은 바람을 상징하지만 제 신의 눈은 바위니까. 바위신께서 세운 나라에 가면 뭔가 배울 수 있을 것도 같네요. 알겠어요. 만약 그냥 보러 가는 거라면. 진짜 리월에 왔네요. 건물의 생김새가 특이하네요. 사람도 엄청 많고 게다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장난치지 마세요. 대로 한복판에서 이런 장난을 치시다니 다른 사람이 들으면 오해해요. 몬드에선 낯선 사람을 봐도 그렇게 낯가리지 않는데 지금은 꼼짝달싹할 수 없는 느낌이 들어요.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런가?
어떻게 행동해야 신뢰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리얼에서 식사를 할 땐 반드시 젓가락을 사용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몬드에서 리얼 손님들을 맞이할 때 준비한 적 있긴 한데 전 사용할 줄 모르거든요. 누가 흉보는 건 아니겠죠? 네?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예요. 굳이 안 가도 돼요. 리얼에 있는 시간은 소중하니까 어서 빨리 배워야. 네? 시험에 나올까요? 잠시만요. 어쩌면 진짜... 그럼 리얼의 식문화에 대해 보러 가요. 선배님이 추천할 만한 가게가 있나요? 선배님이 추천한 가게는 어떨까요? 살짝 기대돼요. 연발 상점은 최고의 만족을 여행자 아니야. 오늘은 뭐 시키려고? 만민당에 온 걸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어? 새로운 손님이랑 같이 온 거야? 이 아가씨의 차림새를 보니 설마 몬드성의 페보니우스 기사가 만민당의 요리를 맛보러 이 먼 리올까지 왔다고? 페보니우스 기사요? 아니에요. 장난이야. 이 기사님은 분명 공무 중이겠지. 그래도 리월에 온 김에 만민당에서 리월의 음식을 맛보는 것도 좋을 거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니. 설마 유리정이나 신월헌에 가려고? 리얼에 처음 온 외지인들은 대부분 저 두 가게밖에 모르지만 페보니우스 기사도 마찬가지일 줄이야. 사실 전 아직 정식 페보니우스 기사가 아니라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메이드일 뿐이에요. 기사의 종류가 그렇게 많아? 아, 됐어. 어쨌든 만민당에 온 걸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리얼에 처음 온 거니까 젓가락 사용은 아직 무리지? 이 흐로워 구이는 냄새도 좋고 먹기도 편할 거야. 매운맛만 살짝 조절하면 몬드 사람들 입맛에 딱일 텐데 한번 먹어볼래? 전 리얼 사람들의 식습관을 배우고 싶어요. 제가 편할 대로 먹는다면 여기 온 목적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 현지 음식을 맛보고 싶은 거야? 그럼 만민당의 대표 요리 삶은 검정농어를 추천할게. 문제는 젓가락을 안 쓰면 먹기 힘든 데다가 많이 매운 편이라 모두의 입맛에 맞지는 않아. 달궈진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절은 고추를 볶아서 향을 낸 뒤 유리주머니 가루를 넣어 매운맛을 추가하면... 듣기만 해도 엄청 맵네요. 제가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요. 그냥 조금 매운 것 뿐이니까 할 수 있어요. 묘사부님, 그걸로 주세요. 알았어. 삶은 검정농어 금방 만들어줄 테니까 자리에 앉아. 매워. 젓가락도 잘 못 쓰겠고. 괜찮아요. 맵긴 해도 익숙해지니 진짜 엄청 맛있어요. 조미료를 이렇게 많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선 본연의 맛이 느껴지다니. 다음번에 리얼 손님이 왔을 때 저도 이런 요리를 대접할 수 있을까요? 그런가요? 그럼 돌아가면 팬케이크를 좀 구워드릴게요. 벌써 다 먹었네? 어때? 리월 사람들 중에서도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 진짜 맛있어요. 묘사부님, 감사합니다. 예의 차리기는 요리사는 손님이 맛있게 먹는 걸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고. 그래도 국물까지 전부 마시다니 리월에도 그걸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말이야. 국물은 안 마셔도 되는 거였어요?
네. 다음에 또 오게 된다면 리얼 요리를 먹는 법에 주의해야겠어요. 아까 저쪽에서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던데 혹시 대장간인가요? 무기는 한 지역의 전투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물건이죠. 저랑 함께 대장간에 가주실 수 있나요? 네. 선배가 저를 대접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살짝 죄송하네요. 리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군. 이 무기들 딱 봐도 대단하네요. 역시 바위 신이 세운 나라군요. 페보니우스 검수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이 무기들을 운용하고 또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몬드에 있을 때처럼 긴장되진 않아요. 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꼬마야, 무슨 일이니? 이 대여분 꼬마가 아니야. 너 옷차림이 수상한데? 게다가 아저씨 가게 주변을 어슬렁대다니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다 봤어. 저 무기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이 대협의 눈빛이랑 완전히 똑같았거든. 아저씨가 한눈 팔 때 훔쳐가려는 게 분명해. 이 대협이 충고하는데 그런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거야. 아저씨한테 들키면 혼쭐이 날 테니까. 선배님, 장난치지 마세요. 페보니우스 기사? 그럼 도둑은 아니겠네. 그래도 이 대협은 그리 쉽게 속지 않아. 다만 이 대협에게 네 대검이랑 신의 눈을 보여주면 믿어주지. 아니야. 독고 보검은 절대 대검 따위한테 밀리지 않거든. 바위 원소의 신의 눈. 이 대협도 언젠가 손에 넣고 말 거야. 하나도 안 부러워. 다 말해버렸네요. 어쩔 수 없죠. 그럼 다치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봐.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너 진짜 착하다. 우와, 이 광택 진짜 바위 원소의 신의 눈이잖아. 게다가 이 대검 너무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겠어. 치, 인정할 수 없군. 이 대협이 조금만 더 잘한다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면 돼. 네 꿈 언젠가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대검과 바위 원소의 신의 눈을 가지고 있고 몬드에서 온 착한 사람이면 역시 넌 전설 속의 페보니우스 기사야. 몬드의 페보니우스 기사는 역시 명불허전이군. 그래도 이 대협은 절대 굴복하지 않아. 청사는 변하지 않고 녹수는 영원히 흐르지. 강호에서 다시 보자. 잠시만, 난... 멀리 가버렸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리얼의 아이도 이런 꿈을 가지고 있구나. 나도 어릴 땐 또래 친구들처럼 나중에 어떤 신의 눈을 가지게 될지 상상했었는데 저 아이가 꿈을 이룰 수 있길. 아무튼 이제 우린 어디 가나요? 리얼 항구에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좀 쉴 건가요? 네, 항구면 분명 천왕군들이 많이 있겠죠? 그들에게 가르침을 청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귀신 잡는 천암군, 드높은 위상은 변치 않지.
드디어 두 분을 뵙는군요. 맞습니다. 한간에 페보니우스 기사가 리월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떠돌아서 만나러 왔습니다. 그중 한 분이 칠성의 귀빈일 줄은 몰랐네요. 그럼 이분이 바로 소문이 자자한 페보니우스 기사겠군요. 죄송하지만 전 아직 페보니우스 기사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신뢰를 범했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죠. 제 이름은 인서, 천암군 소속으로 수비와 순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에,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메이드예요. 당연히 아직 정식 페보니우스 기사는 아니고요. 방금 전의 오해는 제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괜찮아요. 그나저나 인선님이 페보니우스 기사를 찾으시던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라도... 솔직히 말하자면 최근 몬드에서 넘어온 보물 사냥단이 나타났다는 첩보를 받았습니다. 첩보에 의하면 이 보물 사냥단은 성문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놈들이 몬드로 도망칠까봐 천암군은 더 이상 놈들을 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보니우스 기사인 당신과 함께 놈들을 잡으러 갈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군요. 죄송해요. 제가 선발에 일찍 통과했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은... 지금 페보니우스 기사단에 정식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그 도둑놈들은 그 틈에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리월항에 다른 페보니우스 기사분이 계신가요? 다른 페보니우스 기사라... 아, 기사라면 여기 한 분 계세요. 칠성의 귀빈께서 페보니우스 기사셨다니. 양국의 영웅인 당신이 나서주신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순 없겠지만 이런 사소한 일로 고대 마시를 처치하신 영웅을 번거롭게 하기엔 살짝 송구스럽습니다. 풍마룡뿐만이 아니라니... 선배님, 고대 마신도 처치한 거예요? 그럼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성문을 지키는 동료들과 함께 체포에 관한 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께선 준비가 끝나면 성문으로 오십시오. 그럼 나중에 뵙겠습니다. 귀신 잡는 천암군, 드높은 위상은 변치 않지? 귀신 잡는 천암군, 드높은 위상은 변치 않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보물 사냥단의 위치를 확인했으니 곧 행동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놈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몬드로 향하는 길목을 지킬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천암군은 행동에 제약이 있으니 두 분이서 이 일을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아직 페보니우스 기사가 아닌데 도움이 될까요? 저희가 명예 기사님을 모신 건 보증을 부탁하기 위함이니 망설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저도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그럼 전 동료들과 집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물 사냥단이 도망치려면 반드시 근처를 지나가야 하니 그땐 두 분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임무 저한테 맡겨주시면 안 되나요? 네, 이번에 선배님이 없었다면 전 임무에 참여하지 못했을 거예요. 역시 명예 기사님이랑 비교하면 전 아직 많이 미숙해요. 그래도 전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고 싶어요. 네, 맡겨주세요. 벌써 왔네요. 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슈트를 보여 깔끔하게 처리해야 돼. 일이 아직 안 끝났어. 자, 일이 아직 안 끝났어. 대기라. 제게 맡기세요. 기사의 품격에 주의하겠습니다. 태웠지 마. 일이 아직 안 끝났어. 대사를 잘못 골랐어. 내가 진짜 해냈어. 아니에요. 선배님이 믿어주신 덕분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도망치던 보물 사냥단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체포한 인원수와 정보가 일치하는 걸 보니 놓친 사람은 없습니다. 역시 칠성의 귀빈이자 몬드의 명예기사. 네? 노엘 아가씨가 도망치던 보물 사냥단을 저지한 거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천암군이랑 인선님을 도울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너무 겸손하시네요. 상인들한테 듣기론 몬드의 페보니우스 기사는 모두 뛰어난 실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준다던데. 이런 솜씨와 품격을 지니고 있으니 흐로암의 주민들이 노엘 아가씨를 진짜 기사로 착각했던 거군요. 아니에요. 기사라뇨. 전 아직 한참 부족한걸요. 그럼 노엘 아가씨가 기사가 돼서 활약하는 날을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전 일단 체포한 보물 사냥단을 압송하겠습니다. 귀신 잡는 천암군, 드높은 위상은 변치 않지. 다음에 다시 뵙길. 인선님, 안녕히 가세요. 기사, 언제쯤 이런 호칭이 어울리게 될지. 그렇네요. 어느덧 시간이 꽤 지났네요. 이제 돌아가는 건가요? 죄송해요. 제멋대로란 걸 알지만 저랑 조금만 더 있어주면 안 되나요? 저 가보고 싶은 곳이 있거든요. 바로 여기예요. 네, 전 몬드에서 기사단 선배님들에게 차를 자주 우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배우러 와보고 싶었어요. 저랑 차 한 잔 같이 마셔주시겠어요? 역시 리얼의 차는 몬드랑 다르네요. 향과 맛 모두 약간 다르긴 해도 입안 가득 퍼지는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은 아주 비슷하네요. 페보니우스 기사단과 천암군, 책에서 봤을 땐 준칙과 이념이 아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시민들을 지키려는 마음은 같네요. 네, 모두 같군요. 저 이제 시험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비록 전 명예기사님에 비해 아직 많이 부족하고 선배님의 경험을 들으면 꼭 책 속의 전설을 듣는 것 같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미래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기사로서 선배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시험이 끝나면 우리 다시 같이 리얼에 와요.
이 무기들 딱 봐도 대단하네요. 역시 바위 신이 세운 나라군요. 맞아. 난 대검을 무기로 사용하는데 네, 좀 더 멀리 갈 예정이라면 일단은 쉬는 게 좋겠어요. 한복 절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중원내장탕 맛있고 저렴합니다. 아이고, 몬드에서 온 손님인가? 옷차림을 보아하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설마 당신은 명성이 자자한 페보니우스 기사? 소인 전달변이라 하오. 사실 기사님이 꼭 들어줬으면 하는 부탁이 하나 있는데. 잠깐만요. 정말 죄송하지만 전 아직 정식 기사가 아니에요.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메이드입니다. 메이드 기사? 메이드 기사?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군. 아가씨가 도와준다면 다른 기사보다 100배 좋은 소재를 얻을 수 있겠어. 두 사람이 보는 것처럼 난 여기서 강담을 아주 오래 했어. 이 오래된 강담을 이미 골백 번은 했지. 손님들도 이제 좀 질린 것 같아. 근데 방금 아가씨가 자리에 앉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번쩍이더니 이국 기사 리월 여행기 라는 새 책이 떠올랐지 뭔가. 하지만 영감을 받았어도 소재가 없으면 솜씨 좋은 아낙네가 쌀 없이 밥 지을 수 없는 것처럼 글을 쓸 수 없어. 리월에는 페보니우스 기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허무맹랑하고 모순적인 얘기뿐이야. 어쨌든 기사를 찾아서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좋지. 하지만 전 아직 기사가 아닌걸요. 에이, 괜찮아. 예술은 삶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강담 속에 나오는 얘기도 적당히 양념 좀 치면 된다고. 선배님, 저 머리가 좀 띵한데 어떡하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건 맞지만 제가 기사 행사를 할 순 없잖아요. 이야, 이 손님은 아주 사리에 밝구먼. 나도 아가씨를 곤란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 안심해. 나랑 같이 교회로 가서 검수를 조금만 보여주면 돼. 내 시야를 넓힐 수 있을 정도로만 말이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잘하겠네. 아, 알겠습니다. 소재만 알려드리는 거라면. 천암군이 교회에서 난동을 부리는 추추족이 있다고 하던데 거기로 가보는 게 좋겠군. 여기인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지금은 추추족이 없구먼. 추추족이 없으면 소재를 얻을 수 없지 않나요? 꼭 그런 건 아니지. 야영지에 아직 물건이 많이 남아있으니 아가씨가 그 대검으로 다 청소해주게. 청소요? 이건 어렵지 않네요. 하지만 추추족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선생님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세요. 좋아. 그 기사는 사려 깊고 치밀했다. 좋아, 좋아. 아주 페보리우스 기사 같아. 벌써 소재 찾기를 시작하신 건가요?
이 야영지를 깨끗하게 청소하면 되는 거죠? 제가 평소에 하던 일이네요. 이건 책에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좋아. 이 기술은 금철을 두른 헤보니우스 검이라고 하는 게 좋겠군. 깔끔하게 처리해야 돼. 큰일이에요. 추추족이 돌아왔어요. 조심하세요, 전 선생님. 제게 맡기세요. 좋아. 이 기술은 철옹기사의 방패라고 불러야지. 이 대목은 그 기사는 추추족이 야영지로 돌아올 시간을 정확히 예측해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그리고 검 한 자루만 들고 적들을 맞이했다. 가 좋겠군. 나쁘지 않아. 다만 상대가 추추족인 게 좀 분위기가 안 사는데. 옳지. 귀찮게 해서 미안하지만 증표를 좀 준비해 줄 수 있을까? 증표? 그래, 증표. 허구의 이야기지만 진짜 같을수록 더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만약 전리품이 있다면 믿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추추족의 가면이나 화살 같은 거면 될까요? 괜찮다면 유적 가디언의 부품을 좀 가져올 수 있을까? 맞아. 이 손님 아주 똑똑하구먼. 듣자 하니 유적 가디언의 부품 중에서 제일 흔한 게 혼돈의 장치 맞나? 우선 방금 전에 영감을 좀 적어놓고 혼돈의 장치가 준비되면 나한테 갖다 주게. 혼돈의 장치가 다 준비되면 나에게 주게. 이 무게, 이 얼룩덜룩한 흠집, 이야기를 조금 더 꾸미면 완벽해지겠군. 여기서 더 꾸미신다고요? 어쨌든 선생님의 창작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물론이네. 글을 어떻게 시작할지도 생각해 놨다고. 어서 가서 적어 놔야겠군. 시간 되면 꼭 새 대포주점에 내 신작을 들으러 오게나. 대체 어떻게 쓰시려나요? 뭔가 불안하네요. 저희도 리얼항으로 가서 들어볼까요? 그때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갑자기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 거대한 손바닥 4개가 피할 수도 없이 덮쳐오는데 그 기세가 엄청나 전군도 들어올릴 것 같았다네. 그 기세는 돌산도 반으로 쪼갤 법했지. 보통 사람이 맞았다면
아마 반쯤 죽었을 걸세. 하지만 이 이국의 기사는 쇠 손바닥이 덮쳐오는데도 검을 한 번 쓱 휘둘렀고 이내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방엔 먼지만이 자욱했지. 그리고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가 다시 울리고 먼지 구름이 거쳤을 땐 거대한 발 두 쌍만이 바닥에 소리 없이 떨어져 있었다네. 이게 바로 몬드 기사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신공 철옹 기사의 방패의 위력일세. 그런데 그때 기사가 잠시 쉴 틈도 없이 검은 그림자 하나가 하늘로 솟아올라 해를 가렸는데 그 정체는 놀랍게도 유적 헌터. 기사가 어디 보통 사람인가?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으아 소리를 지르며 금차를 두른 페보니우스의 검을 한 번 휘두르자 금색 광이 사방으로 퍼지며 돌풍이 피어오르고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지. 혼자 유적 가디언 둘에 유적 헌터까지 상대하다니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강담에서 말하는 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지. 저거 제 얘기인가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안 되겠어요. 다시 한 편 써달라고 부탁드려야겠어요. 못 믿겠으면 다들 이것 좀 보시게. 이게 바로 메이드 기사가 리월에 왔었다는 증거일세. 그녀가 유적 가디언과 격전을 펼칠 때 베어낸 갑옷 조각이지. 이건 유적 가디언의 부품이잖아. 친척이 천암군의 하급 관리로 일한다는 친구의 형제한테서 들은 적이 있어. 이건 진짜야. 이 흠집 마치 새로 새긴 것만 같군. 전 선생님께 다시 확실히 말씀드려야겠어요. 성실과 겸손은 기사가 지켜야 할 미덕인데 그나저나 저 아가씨 강담 속에 나오는 기사와 아주 비슷한 것 같지 않아?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똑같잖아. 가서 사인이라도 받아야 되나? 전설 속의 메이드 기사라고. 오라? 네. 그리하여 말하길 서쪽으로 성문을 나온 기사는 검을 든 채 첩첩이 쌓인 산을 두루 다녔고 리월에 와서 이름을 날린 뒤 100년 동안 전해졌다네.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다음 회를 기대하시게. 지금처럼 시간 있을 때 얼른 연구 노트를 정리해야지. 기사도 강령, 페보니우스 검수. 네? 명예 기사님 말씀은 복습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시험 자체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니 예상 밖의 상황이 닥치면 제대로 대처가 안 돼요. 이번에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이 하얘지고요.
다른 시험을 자주 보면 시험장 분위기에 익숙해질까요? 확실히 복습을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시험 볼 때 돌발 상황은 피하기 어렵잖아요. 시험장의 분위기에 익숙해질 수 있다면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고 또 어떤 시험을 쳐야 할까요? 모험가 길드요? 시험만 통과하면 더욱 강해질 수 있어요? 살짝 못 믿겠어요. 어쨌든 명예기사님의 추천이니까 그럼 한번 해볼게요. 별과 심연을 향해 모험가 길드에 온 걸 환영해. 오늘은 무슨 일로 온 거야? 시험에 참여하려고? 잠깐만 기다려줘. 내 모험 경력과 길드의 최근 의료 상황을 좀 확인해 볼게. 죄송해요, 캐서린 씨. 시험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저예요. 응? 노엘 양이 드디어 모험가 길드에 가입하는 거야? 그럼 지금 바로 수속을 진행할게. 아, 그게 아니라 전 그냥 시험에 참여해서 분위기를 좀 익히려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은 모험가가 될 생각이 없어요. 그렇구나. 정말 아쉽네. 모험가 길드의 시험은 정식 멤버한테만 개방되고 모험가의 이력과 길드의 의뢰를 종합해서 시험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노엘 양을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 하지만 시험 분위기를 체험해보고 싶은 거라면 사이러스 회장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 마침 그분이 모험가 길드의 입단 시험을 준비 중이거든. 아직 정식 규정을 정하진 않았으니까 노엘 양이 먼저 테스트해봐도 문제 없을 거야. 사실 너의 입단과도 관련이 있어. 자세한 건 사이러스 회장한테 가면 알 수 있어. 지금 천사의 몫에서 시험 요강의 초고를 쓰고 계실 거야. 거기서 영감이 더 잘 떠오른다고 했거든.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도 잘 몰라. 길드 내부에서 작성한 초안은 다 사이러스 회장이 거절했다고 들었어. 예상 밖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까요? 어서 와. 본 적 없는 물건이 많을 걸세.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유적 가디언 세대 처치. 너무 어려운가? 안 돼. 신입이다 도망가겠어. 순멧돼지 3마리 사냥. 길드가 이런 문제를 통과시킬 리 없지. 아, 여행자군. 노엘도 왔네. 안녕하세요, 사이러스 씨. 혹시 지금 시험 문제를 만들고 계시나요? 아유, 말도 마. 여행자가 풍마룡 사건을 해결하고 몬드를 구한 영웅이 되고 난 후부터 모험가 길드에 가입한 신인들이 엄청 많아졌거든. 근데 이 신입들은 대부분 경험이 없어서 슬라임 한 마리만 만나도 크게 다쳐서 돌아와. 그랬더니 길드 사람들이 입단 시험을 만들자고 하지 뭐야.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시험을 보면 모험가들이 그렇게 쉽게 다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시험이 너무 어려우면 아무도 안 들어올 거 아닌가. 그깟 부상쯤은 끈기로 극복할 수 있는데 말이야. 길드 사람들은 왜 이걸 모르는 건지. 어쨌든 이미 초안 2개를 거절해버려서 내가 3번째 초안을 작성하려던 참이야. 가장 이상적인 난이도를 설정해야 돼. 아휴, 테스트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군. 그럼 최소한의 감은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럼 사이러스 씨,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전 모험가 입단 시험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오, 그러니까 네 말은
모험가 입단 시험을 보겠다는 건가? 아주 잘 됐어. 게다가 노엘이라면 시험을 최고 난이도로 내도 문제없겠지. 네,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내주세요. 좋아, 그게 바로 모험 정신이지. 그럼 먼저 입단 시험의 규칙을 알려주마. 먼저 모험가는 항상 단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시험 도중 다른 사람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어. 괜찮다면 여행자도 노엘과 함께 참여해보게. 그리고 시험은 모험에 관한 기초 지식, 생존 스킬, 실전 연습 이 세 가지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어. 이 중에서 2개만 통과해도 합격이야. 노엘이라면 당연히 만점도 식은죽 먹기겠지만 마지막으로 모험가의 용기와 끈기를 항상 기억해야 해. 별과 심연을 향해. 별과 심연을 향해. 하하하, 기세가 좋군. 그럼 지체할 거 없이 바로 첫 번째 과목인 기초지식 시험을 시작하지. 모험가는 풍부한 모험 지식이 있어야 각종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어. 문제 3개를 낼 테니 둘이 토론해서 답을 결정한 후에 대답해줘. 첫 번째 문제. 모험가는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항상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해. 그렇다면 민들레씨앗, 통통연꽃, 풍차국화, 등불꽃 이 4가지 몬드 특산물 중 울프 영지 주변에서 채집할 수 없는 것은? 울프 영지라? 책에선 고리고리 열매가 많이 난다고만 적혀 있고 다른 특산물에 관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요. 이 중에서 성장 환경이 특별해서 울프 영지에서 자랄 수 없는 특산물은 어떤 걸까요? 맞아요. 풍차 국화는 대부분 바람 드래곤의 폐허나 바람이 시작되는 곳 아니면 일곱 신상 근처에만 피거든요. 다른 특산물은 아주 넓은 지역에 분포돼 있죠. 사이러스 씨, 풍차 국화를 선택할게요. 정답이야. 역시 너희한텐 쉬울 줄 알았어. 자, 그럼 2번째 문제. 모험가는 평소 자신의 경험을 일지로 작성해서 기록해야 하지. 리워를 탐색하며 자신이 겪은 일을 모두 기록으로 남긴 유명한 모험가가 있는데 그가 각지에 남긴 일지 덕분에 젊은 모험가들은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었어. 이 모험가의 이름은? 경험을 종합해서 일지를 작성한다라. 모험도 공부와 마찬가지로 항상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군요. 그 모험가 책에서 본 것 같아요. 드래곤 스파인에도 그가 남긴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분의 이름은... 맞아요. 아마 로알드 씨였던 것 같아요. 정답! 이 문제는 몬드의 모험가한텐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역시 노엘이군. 마지막 문제는 편하게 맞히면 돼. 몬드의 모험가에게 가장 무서운 비경, 전설 속의 바람이 없는 곳. 그곳은 잿빛의 바다야. 이명이 들릴 정도로 고요하지. 이 금지된 구역의 이름은? 잿빛의 바다, 바람이 없는 곳? 설마... 정답이야. 이 이름을 잘 기억해도 언젠가 너희들도 이 비경을 넘어서게 될 테니까. 하하, 3문제 다 맞췄군. 역시 이 정도의 문제는 너희한테 너무 쉽지. 하지만 이어질 생존 스킬 시험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거야. 준비가 끝나면 디어 헌터로 날 찾으러 오게. 고대의 연금술은 정말 신기해. 자, 그럼 지금부터 2번째 시험을 시작하지. 별과 심연을 향해. 네, 사이러스 씨 시작해주세요. 항상 배를 채우고 먹을 걸 충분히 비축하는 것은 모험가의 가장 중요한 생존 스킬이지. 2번째 시험은 바로 야외 응급 상황에 적합한 음식을 준비하는 거야. 시험의 기준은 3가지라네. 첫 번째, 야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일 것. 2번째, 조리법과 재료가 간단하고 편리할 것. 3번째는 위기에 빠진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
열정이 가득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봐. 준비되면 나에게 가져다 주고. 노엘의 작품이라 아주 기대되는군. 재료가 간단하고 만들기 쉽고 먹으면 기운 차릴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선배님, 생각나는 거 있어요? 스테이크요? 확실히 긴급 상황에선 짐승고기 하나만 있으면 조미료도 필요 없으니까요. 그럼 요리가 준비되면 사이러스 씨께 갖다 드리죠. 중간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다시 생각해봐도 되고요. 시험 볼 땐 너무 조급해하면 안 되니까요. 요즘은 어째 점점 더 시끌벅적해지는 것 같네요. 오, 벌써 준비가 다 된 것. 스테이크라. 이거야말로 모험가의 선택이지. 재료가 간단하고 열량도 충분하잖아. 중요한 건 불 위에 그냥 굽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여유가 있을 땐 조미료로 맛을 내면 더 좋고, 육즙이 풍부한 데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니 술 마신 다음 먹으면 아주 딱이겠구만. 그런가요? 입에 맞으시면 몇 인분 더 만들어 드릴게요. 그럴 리가. 이건 노예를 축하하기 위한 거라고. 자, 이번 시험을 통과한 걸 축하하네. 이제 마지막 한 과목만 남았어. 준비가 끝나면 크라운 협곡으로 날 찾아오게나. 별과 시면을 향해 이제 마지막 시험을 시작할 건데 준비됐나? 네, 준비됐으니 말씀하세요. 좋아. 모험가의 가장 중요한 스킬은 역시 실전에서의 전투지. 흉악한 몬스터와 위험한 기계들까지 오직 적과 대치하는 순간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지. 이게 마지막 시험이야. 가장 빠른 속도로 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유적 가디언을 해치워버리게. 난 여기서 지켜보고 있으마. 잘해보라고, 노엘. 네, 꼭 통과할 거예요. 전장을 청소해야겠군요. 안전거리. 안경이 부서지겠어요. 흡착력 테스트. 63080. 화염을 삼키는 불! 제게 맡기세요. 오지 마. 안전거리 확보. 불타올라라.
선배님, 제가 해냈어요. 아니에요. 예전에는 시험만 보면 저도 모르게 긴장했었어요. 훈련할 때 했던 것처럼만 하면 될 텐데 자꾸 실패하면 어쩌나 걱정했죠. 하지만 이번엔 침착할 수 있었어요. 선배님이 제 곁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심되더라고요. 선배님이 있어서 이 시험들을 끝낼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정식 시험을 보는 날, 혹시 그러니까 아주 만약에 네, 이번엔 좀 다를지도 모르겠네요. 벌써 돌아온 건가? 보아하니 세 번째 시험도 역시나 식은죽 먹기였나 보군. 그럼 이제 모험가 입단 시험의 결과를 발표하겠네. 만점 통과! 역시 노엘이야! 이건 다 명예 기사님이 옆에 있어준 덕분이에요. 그럼 이제 노엘에게 정식 모험가라는 신분을 부여하지.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모험하고 용감히 개척해 나가기를. 별과 시면을 향해. 하하하하. 이야, 그나저나 노엘이 드디어 모험가 길드에 입단하겠다고 마음을 먹다니. 네? 사이러스 씨, 죄송하지만 사실 전 이제 한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지부장이라고 부르게나. 모험가. 정말 죄송해요. 전 사실 모험가 길드에 가입하려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참여해서 시험장 분위기를 좀 익히고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기사 선발을 준비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 그럼 그럴 수가. 너한테 딱 맞는 모험단도 생각해놨는데. 아니면 다시 생각해보지 않겠나, 노엘? 전업 모험가가 아니더라도 가끔 와서 도와주면 된다고. 그래. 시험 준비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거지. 우리 모험가랑 기사단은 겹치는 업무도 많으니까 이것도 다 몬드를 지키기 위한 거라고. 시험 준비? 몬드를 지킨다고요? 그래. 시간을 많이 뺏진 않을 거야. 하루에 의뢰 4개씩만 하면 돼. 의뢰 4개. 휴식 시간에서 시간을 조금씩 빼오면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네요. 죄송해요, 사이러스 씨. 역시 전 아무래도 부탁이야, 노엘. 제발 도와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 죄송해요, 사이러스 씨. 다음에 봬요. 유적 가디언 세대 처치. 너무 어려운가? 안 돼. 맞아요. 맞아요. 아마 정답. 이 문제는 정답이야. 이 이름을 하하, 세 문제 다 맞췄군. 다운 와이너리의 민들레주. 기회 되면 꼭 마셔.
뭔가 이상한데. 저기 멀리 있는 지맥 침적의 연기가 볼수록 수상해. 저것 때문에 마물 문제가 생긴 걸까? 이것 때문에 천왕군이 야영지까지 만들었나 보네. 순찰하는 병사랑 구축물도 많아. 응, 늘 그래왔듯이 하자고. 천왕군과 함께 마물을 퍽퍽 쓰러뜨리고 침적 포인트를 처리하는 거야. 거기 둘! 더 가면 위험하니 멈추도록 해. 잠깐, 이 기백은 설마 여행자 교관? 에? 너 내가 자는 동안에 천왕군의 알바라도 간 거야? 난 여기 천암군 분대를 이끌고 있는 방근이라고 한다. 소정이 그러더군. 네가 100년에 한 번 나올 법한 인재라고 말이야. 게다가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명예기사는 긴급 상황에 대장급 지휘권을 갖게 된다는 정보도 있으니 교관이라 불러도 합리적이지.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와 함께 옥형님을 만나줬으면 해. 각청도 여기 있어? 간단한 일이 아닌가 보네. 그냥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어. 옥형님, 예상하신 대로 여행자와 그의 보관 페이몬이 왔습니다. 수고했어, 방근. 오랜만이네. 넌 여전하구나.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전선으로 달려왔어. 그럼 최대한 요점만 말할게. 이곳의 지맥 침적 포인트는 오랫동안 안정적이었어. 근데 어째서인지 최근 갑자기 활발해지면서 수차례 마물 습격 사건을 야기한 거야. 게다가 쏟아져 나온 마물을 제거해도 이상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어. 포인트에 접촉한 사람은 기이한 비경으로 보내기까지 하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정말 이상하네. 설마 이 지맥 침적 포인트가 어떤 앵커 포인트 같은 게 된 건가? 그럼 지금 이 정도 병력으로는 부족한 거 아니야? 얼른 지원군을 불러야지. 그건 걱정 마. 현재 방어선은 아주 안정적이니까. 병사들 모두 귀리평원 쪽에서 온 정예 부대라 경험이 풍부하거든. 일당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지맥 혼란의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부대가 주둔하게 되면 인력과 물자 낭비에 부대도 지쳐버릴 거라는 거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급소를 타격하는 게 용병술의 핵심이야. 방어만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지. 맞는 말이야. 계속 수동적으로 반격만 하는 건 답답하고 짜증나니까. 이미 야란이 부하들을 이끌고 비경을 조사하러 갔어. 몇 시즌 후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 거야. 이런, 미안하게 됐네. 옥형님과 여행자가 대화를 더 나눌 수 있게 천천히 올 걸 그랬어. 야란! 너 언제 나타난 거야? 벌써 오다니. 조사가 잘 안 풀린 거야? 그냥 반반이야. 우선 대략적인 상황은 파악했어. 이번 이상 현상은 지맥 혼란의 여파야. 기존 샘플을 조사하고 전쟁 기록을 참조해본 결과 지맥이 비경 안에서 기록된 참혹한 전투를 재현하고 있음을 확인했어. 넘치는 마물들도 그럴 거고. 익숙해? 그럼 맞을 거야. 내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몬드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었어. 다행히 상황은 그리 심각하지 않아서 명예기사와 어느 다크 히어로가 지맥 침적 포인트 밖으로 쏟아져 나온 마물을 처리했다지. 그렇게 그 안에 담겨있던 정보를 소진해 지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어. 한마디로 소모전에서 승리한 셈이지. 둘 다 같은 성격의 문제인가 보네. 어쩐지 하나같이 빨갛다 했어. 무슨 나무에 열린 열매처럼. 훌륭해. 가벼운 태도로 협력 상대에게 더 나은 가격을 제시하도록 암시하다니 여전하네. 이번에는 절대 실망하지 않을 거야. 에? 대체 무슨 소리들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나쁜 소식 차례겠네. 그렇지, 야란? 이번 지맥 혼란 포인트는 과거의 단일 사례들과는 명확히 달라. 넘쳐난 마물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비경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가서 특정 조건 하에 모든 마물을 처치하지 않으면
전투는 끊임없이 반복될 거야. 게다가 혼란 포인트와 연결된 비경은 특수한 규칙이 있는 듯해. 나와 병사들을 경계하면서 자신의 근원지를 조사하는 걸 거절했어. 처음에는 샘플을 채취해 분석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신부에 진입한 뒤로는 병사들이 허약감을 느껴 정상적인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어. 그곳에 자리한 마물은 훨씬 난폭하고 새로운 특성까지 보여 상당히 까다로웠고, 아무래도 짐에게 제약을 적게 받는 사람만이 간섭에서 벗어나 그 안의 독특한 규칙을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런 인재가 병사를 이끌고 위험한 환경을 극복해 짐의 혼란의 핵심을 공격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혼란 포인트의 주기적 활동이 멈출 때까지 밖에서 마물을 막거나 여행자가 병사를 이끌고 들어가서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지. 알겠어. 양쪽으로 계획을 짜볼게. 이따 은광에게 연락해서 이곳 방어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도록 할 거야. 계양성과도 상의해서 후속 교대 부대를 배치하게 해야지. 난 각청이 여행자한테 곧바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리월의 안녕을 지키는 건 천암군과 칠성의 사명이야. 전사들이 무모한 모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지휘관의 책임이고, 공적이든 사적이든 너 혼자 모든 위험을 짊어지는 건 원치 않아. 그러니까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천암군이 장기적인 방어선을 구축하고 여러 부대를 교대해가면서 군사훈련 형식으로 마무를 소탕할 거야. 또 정찰병을 계속 파견해 비경 내부의 정보를 수집하고 특성을 파악해서 언젠가는 부대를 이끌고 녀석을 제압해야겠지. 물론 네가 참전하고 싶다 해도 널 지지할 거야. 주둔 부대도 전력으로 널 지원할 거고. 짐에게 혼란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면 전공을 토대로 너에게 마땅한 보상을 지급할게. 맞아! 리월 사람의 좋은 동료이자 에이스 모험가 파트너로서, 각청과 야란의 친구로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게다가 우린 보수 걱정은 전혀 없어. 각청이랑 야란은 우릴 섭섭하게 대한 적이 없으니까. 눈빛이 진지해졌네. 멋진 기세야. 그럼 얼른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야란, 부하한테 여행자를 도울 준비를 하라고 전해줘. 잠깐만, 분석 좀 할게. 짐의 혼란 포인트의 상황은 주기적으로 변해서 신중하게 진입해야 해. 그동안 컨디션을 점검하면서 너만의 정예 부대를 꾸려봐. 흔치 않은 격전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네, 사이러스 씨. 스테이크요? 오, 벌써 준비가 다 된 건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스테이크라. 이거 별과 시면을 향해 이제 마지막 시험을 시작할 건데 준비됐나?
무게는 사람을 안심시켜요. 제게 맡기세요. 역시 이번에도 실패했어요. 손에 땀이 너무 나고 심장도 계속 두근거려요. 훈련할 때 했던 것처럼만 하면 될 텐데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쩌나 걱정돼서 결국 눈앞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험에서 발휘를 못한다면 실력이 부족한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역시 전 훈련을 좀 더 해야 하나 봐요. 벌써 돌아온 건가? 보아하니. 역시 이 시험은 너무 어려웠나 보군. 그럼 이제 모험가 입단 시험의 결과를 발표하겠네. 합격! 간발의 차이로 100점을 놓치다니 조금 아쉽네. 하지만 노엘도 100점을 못 맞은 걸 보면 아무래도 난이도 조정을 해야겠군. 그래, 입단 문턱은 적당히 낮췄다가 서서히 난이도를 올리면 신인들을 많이 모집할 수 있을 거야. 저 100점이 아닌가요? 우선 수고했어. 시험을 무사히 마치다니. 당장 캐서린한테 가서 입단 신청을... 노엘? 어디가 부족했던 걸까? 어떻게 고치지? 만약에 다시 도전한다면... 죄송해요, 사이러스 씨. 방금 뭐라고 하셨죠? 잠깐 정신이 팔려서... 이제 나랑 같이 길드에 가지 않겠냐고 물어볼 생각이었어. 정말 죄송해요, 사이러스 씨. 전 시험 준비를 하러 가봐야 해요. 실수를 이대로 넘어간다면 다음번에 또 같은 실수를 저지를지도 몰라요. 역시 배움의 길은 멀고도 험난해. 전 이만 복습하러 도서관에 돌아가 볼게요. 노엘? 이미 통과했는데 웬 복습이야? 조금 틀린 것 같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가 도서관에 가서 노엘 좀 만나볼래? 내가 낸 문제 때문에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이도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천사의 몫에서 술 한잔하면서 생각해봐야지.
자면 안 돼. 죄송해요. 다른 생각하느라 오신 줄도 몰랐네요. 이번 모의 시험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책 목록을 새로 정리해봤어요. 몬드 지리 이야기, 1분 만에 보는 몬드 모험사. 이거면 지식을 더 넓힐 수 있을 거예요. 몬드, 아는 만큼 맛있다. 야외 요리 방법이 이렇게 다양할 줄은 몰랐어요. 호신술, 몬스터와 친구되는 법도 책 속의 모험가의 전투 방식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다만 공부할 게 부쩍 늘어나서 제가 이걸 다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출제될지도 모르잖아요. 위험에 처한 모험가를 구하는 방법이나 모험가 길드와 협력하는 방법 같은 거 말이에요. 지금 소홀했다간 나중에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요. 시험 전까지 1분 1초도 한가하게 있을 수는 없어요. 기사도 강령, 페보니우스 검술 개요. 시험 전까지 다 복습할 수 있을... 네? 통과한 모습요? 어떤 기사라? 전 늘 정식 기사가 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상적인 기사는 저랑은 아직 상관없겠죠. 정찰 기사요? 그럼 엠버 씨는 분명 정찰 기사 정원이 늘었다고 좋아할 거예요. 근데 전 정찰이랑 유인은 잘 못해요. 몸놀림도 엠버 씨처럼 재빠르지 않고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엠버 씨한테 토끼 백작 만드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토끼 백작을 이용해 적을 끌어들이고 동료들을 지키는 건 저도 할 수 있겠죠? 네, 전에 엠버 씨가 가르쳐줄 때 사용했던 재료들은 잘 보관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들만 더 있으면 돼요. 충전물을 만들 땐 화염 슬라임의 응축액이 필요하고 적의 주의를 끌 때 사용하는 빨간색 염료는 으깬 낙낙베리를 사용하면 돼요. 근데 낙낙베리는 건조되면 염색용으로 사용하기 별로라서 바람맞이 산에 가서 신선한 것들로 따와야 해요. 그럼 우선 바람맞이 산에 가요. 낙낙베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화염 슬라임이네요? 마침 재료로 쓸 수 있겠어요. 아직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화염 슬라임 응축액에 으깬 낙낙베리를 넣으면 됐다. 이제 토끼 백작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통과해서 바느질 자리를 숨기면 완성이에요. 아니에요. 모양만 흉내냈을 뿐인걸요. 정말 쓸 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근처에 추추족 야영지가 있을 거예요. 그곳에 토끼 백작을 두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봐야겠어요.
돌아왔어요. 토끼 백작이 추추족을 도발해야 할 텐데. 어떻게 된 일이죠? 추추족이 토끼 백작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걸요.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깔끔하게 처리해야 돼. 도발도 못하고 터지지도 않고 정말 외형만 그럴싸한 토끼 백작이네요. 역시 전 엠버시 같은 정찰 기사가 될 수 없나 봐요. 아마 정식 기사 업무를 하기엔 아직 부족한 거겠죠.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매번 시험 합격만을 기대하다가 결국 돌아오는 건 실망뿐이에요.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면 앞으로 어떤 기사가 될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져요. 진 단장님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진 단장님은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지주이시자 제게 힘을 주는 우상이신걸요. 진 단장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만 있어도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단장님 같은 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까요? 확실히 목표가 높다면 당장 이뤄내지 못해도 실망하진 않겠네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진 단장님처럼 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진 단장님은 어려운 주민을 직접 도와주기도 하시죠. 정말 강하고도 따뜻한 분이세요. 진 단장님과 같은 일을 할 순 없겠지만 저도 그녀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일단 몬드로 돌아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죠. 미안, 마조리. 그땐 퀸이랑 수다 떠느라고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정 안 되면 기사단에 부탁해보는 거 어때? 진 단장님께 말하면 금방 찾아주실 거야. 고마워. 다른 사람한테 더 물어보고 아무도 못 봤다면 기사단에 부탁할 수밖에 없지 뭐. 응, 꼭 찾길 바랄게. 안녕. 그냥 바로 기사단에 부탁해볼까? 마조리 씨,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노엘이구나? 응, 수메르에서 들여온 모노클 안경이 사라졌거든. 도착한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어. 모노클이 깨질까봐 일단 꺼내서 깨끗이 닦은 뒤에 한쪽에 뒀지. 근데 다른 걸 정리하고 돌아서 보니까 사라졌지 뭐야. 주변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다들 모르는 일이래. 비슷한 일? 있긴 있었지. 알다시피 우리 가게에 신기한 물건이 많잖아? 전에도 목각농어랑 뼈로 만든 장식품 같은 게 사라지긴 했는데 기사단 덕분에 금방 찾았어. 전에 사라졌던 물건은 어디서 찾으셨어요? 목각농어는 마가렛이 키우는 고양이가 진짜 물고기인 줄 알고 물어갔고, 뼈로 만든 장식품은 성박해의 집에서 찾았지. 더 이상 진 단장님의 일을 늘릴 순 없어요. 단장님의 시간은 더 의미 있는 곳에 쓰여야 해요. 마조리 씨, 모노클 찾는 일은 제게 맡겨주시겠어요? 진 단장님만큼 빠르진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나야 좋지. 노엘에게 맡기는 게 곧 기사단에 맡기는 거 아니겠어? 찾기 전에 정보를 수집하는 게 좋겠네요. 모노클에 대한 정보 말고
없어질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대한 자세히 여쭤보자고요. 어떻게 할지 정한 거야?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기억나는 대로 다 알려줄게. 잃어버린 건 모노클이야. 수메르에서 온 안경이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걸? 다른 특징으로는 무게도 가볍고 꽤 작은 편이야. 상황이라... 물건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긴 사람이 북적대는 곳이라 누가 훔쳐갔다면 분명 본 사람이 있지 않겠어? 소리라... 생각해보니 무슨 파닥파닥거리는 소리가 났던 것 같아. 금방 사라지기도 했고 사람들한테 뭐 본 건 없냐고 물어볼 생각에 별로 신경 안 썼거든. 그게 없어진 물건과 관련이 있을까? 그래, 그 소리 아마도 내 뒤쪽을 지나서 북서쪽으로 사라졌던 것 같아. 그러고 보니 그쪽 사람들한텐 아직 안 물어봤네. 선배님, 그럼 저쪽으로 가볼까요? 누군가 단서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글로리 씨. 혹시 조금 전에 파닥파닥 하는 소리 못 들었나요? 마조리 씨가 가게에 있는 안경을 잃어버려서 단서를 찾는 중이거든요. 파닥파닥 하는 소리요?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참새가 날갯짓 하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오늘따라 마치 뭔가 물고 있는 것처럼 소리가 조금 묵직했어요. 설마 참새가 모노클을 물어간 게 둥지를 틀려는 걸까요? 전에 지붕 청소를 하다가 새들이 둥지 트는 걸 본 것 같아요. 같이 가볼 거죠? 드디어 단서를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글로리 씨. 별 말씀을요. 바람신의 가호로 빨리 찾을 수 있게. 새는 거냐? 고대 연금술은 정말 신기해. 여긴 없나 봐요. 제법 날쌘네. 이걸 꼭 써야 돼? 여긴 없는 것 같아요. 찾았어요. 마조리 씨가 잃어버린 모노클이에요. 걱정하시겠어요? 어서 가서 돌려드려요.
마조리 씨, 잃어버리신 모노클 찾아왔어요. 이렇게나 빨리? 정말 고마워. 며칠은 걸릴 줄 알았어. 전에 기사단에 부탁했을 땐 항상 그 정도 걸렸거든. 기사단은 각종 대소사로 바쁘기도 하고 진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몸이 2개일 순 없는 거잖아? 그래도 노엘 덕분에 이제 기사단에 부탁하지 않아도 되겠어. 그러고 보니 노엘이 정말로 제2의 진 같네? 그럴 리가요. 전 진단장님과 비교도 안 되죠.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이런 사소한 일뿐인걸요. 아이, 어쨌든 우리 혼자의 힘으론 해결 못하는 일이잖아. 노엘도 나중에 정식 페보니우스 기사가 되면 바빠서 우릴 도와줄 시간도 없겠지. 에이, 뭔가 좀 아쉽네.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정말 기사가 된대도 계속해서 모두를 도와드릴 거예요. 농담이었어. 노엘, 앞으로도 힘내. 모두들 분명 기사가 된 네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 거야. 꼭 더 열심히 할게요. 정말 고마웠어. 아휴, 이번엔 모노클을 잘 챙겨야지. 기사가 된 내 모습이라니. 아, 그런가요? 용기가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엔 기대가 커지면 실망도 커질까봐 기사가 된 제 모습은 상상도 안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기사가 되더라도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고 힘들고 피곤해도 상관없어요. 메이드로서가 아니라 제 의지로 결정한 일이니까요. 맞아요. 이젠 누군가가 될 생각도 실패할까봐 걱정하는 것도 그만할래요. 이번 시험에서 저번보다 발전해 있다면 그걸로 좋게요. 언젠간 저도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기사가 될 수 있겠죠? 낙낙베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화염 슬라임이네요? 마침 재료로 쓸 수 있겠어요. 화염 슬라임 응축액에 으깬 낙낙베리를 넣으면 됐다. 이제 토끼 백작을 만들 수 있어요. 추추족이 돌아왔어요. 토끼 백작이 추추족을 도발해야 할 텐데 어떻게 된 일이죠? 추추족이 토끼 백작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걸요.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흡착력 테스트 안전거리. 도발도 못하고 터지지도 않고 정말 외형. 역시 전 케이아 대장님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케이아 대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가끔 이해하기도 쉽지 않던데 그런 케이아 대장님을 흉내내려면 전혀 감도 안 잡혀요. 그럼 일단 목표를 높게 잡고
천천히 실현해 가야 할까요? 확실히 목표가 높다면 당장 이뤄내지 못해도 실망하진 않겠네요. 케이아 대장님은 천사의 몫에서 정보를 알아보는 습관이 있던 것 같아요. 지난번 몬드성에 잠입하려던 보물 사냥단 단원도 케이아 대장님이 알아온 정보 덕에 잡았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몬드를 위해 유용한 단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명예기사랑 노엘이구나. 뭐 줄까? 줄 수 있는 건 무알코올 음료뿐이지만. 괜찮아요, 찰스 씨. 저희는 다른 일로 왔어요. 혹시 최근 술집에 귀찮은 손님이 있나요? 귀찮은 손님? 글쎄, 어디 보자. 한 명 있는 것 같아. 정말요? 바로 저쪽에서 부어라 마시라는 페인이야. 끝도 없이 마시는데 가게에서 가장 독한 오후의 죽음만 시킨다니까. 저 비틀거리는 것 좀 봐. 취해서 들어 눕기라도 하면 얼마나 귀찮아진다고. 제가 의도한 대답은 아니지만 정말 귀찮긴 하겠네요. 그럼 술집의 평소와는 달라진 점은 없나요? 평소와 달라진 점? 어디 보자. 있다. 2층에 아직 컵받침이 남아있을 거야. 아마 오전 손님이 두고 갔을걸? 지금 처리할 장부들이 많은데 밤이 돼도 손님 오기 전까지 못 치우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요? 그거 참 큰일이네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사실 찰스 씨에게 물어보려던 건 응? 노엘?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려는 거야? 정말 고생이 많아. 저번에 술통 옮겨준 것도 아직 고맙다고 못했는데 에이, 또 부탁하려니 좀 미안한걸? 하지만 진짜 너무 바빠서 그런데 괜찮다면 오늘 하루 우리 술집 서빙 좀 부탁해도 될까? 네? 그럼 알겠어요. 보아하니 도움이 필요한 것 같네요. 정말 고마워. 그럼 우선 이 오후의 죽음을 페인에게 전해준 뒤에 2층 테이블 좀 치워줄래?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난 일단 장부 정리 좀 하러 갈게. 술집 좀 부탁해. 분위기에 휩쓸리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됐어요. 역시 케이아 대장님처럼 영민한 화법은 따라하기 어렵네요. 그래도 술집에서 서빙하다 보면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책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요. 일하면서 신경 바짝 써야겠어요. 페인 씨, 주문하신 술 나왔습니다. 뭔데? 우선 옆에도 천천히. 이 술 정말 독해. 좀 힘들군. 페인 씨, 괜찮으세요? 조금 쉬었다 드시는 게 어때요? 케이아 대장님이라면 분명 상대가 만취하길 기다렸다가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네요. 그럼 다른 방법을... 케이아 대장님이라면 친근하게 접근해서 상대방의 경계심을 풀었을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도와주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화제를 끌어내는 거죠. 지금의 페인 씨는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맞다. 시험용으로 준비해둔 말린 과일을 해장용으로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요, 페인 씨. 속 풀리게 이것 좀 드세요. 이게 뭐야?
새콤달콤한 게 좀 낫네. 넌 노엘이구나. 옆엔 또 누구? 페인 씨, 좀 괜찮으세요? 뭐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옆에 저건 내가 주문한 오후의 죽음이잖아. 네가 가져다 줬구나. 고맙다 노엘. 이 술 정말 독하단 말이야. 페인 씨, 페인 씨. 어떻게 이럴 수가? 이렇게 마시면 몸 상하실 텐데. 네, 혹시 손님이 더 많다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요? 찰스 씨가 2층 테이블 정리도 부탁하셨잖아요. 2층이 꽉 차면 뭔가 정보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술량이 참 좋네요. 이렇게나 지저분하다니. 빨리 깨끗이 치우고 테이블이 온통 기름때 투성이네요. 다 치운 다음 풀을 태운 채로 거의 다 했어요. 역시 깨끗한 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제 찰스 씨께 가보죠. 찰스 씨, 맡기신 일은 다 끝냈어요. 더 도울 게 있나요? 우와, 이렇게나 빨리? 방금 저기 창가 쪽 손님이 2잔을 추가했는데 너희가 도와줄래? 네, 맡겨주세요. 노엘 덕분에 술집 분위기가 밝아진 것 같네. 술집 일은 정말 힘드네요. 그래도 그럭저럭 마무리된 것 같아요. 선배님도 수고하셨어요. 정보는... 죄송해요. 일하느라 정보 모으는 걸 깜빡했어요. 이제 물어볼 손님도 없는데 어쩌죠? 이런 사소한 일조차 제겐 버거운 걸까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 노엘. 바텐더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손님들이 오늘처럼 즐거워한 건 처음이야. 네 덕분에 우리 술이 더 향긋해진 것 같아. 아니에요. 딱히 한 일도 없는걸요. 손님들이 이곳에 오는 건 단순히 술 때문이 아니라 하루의 노고를 술 한 잔의 여유로 달래러 오는 거거든. 가끔은 술 말고 분위기 때문에 우리 술집을 찾는 손님도 있지. 직접 술을 빚거나 만들진 않았지만 다들 네 덕분에 정말 즐거워했어. 술집에서 바텐더 혼자 분위기 띄우기란 불가능해. 나중에 어르신께 서빙할 사람 좀 구해달라 해야겠어. 어쨌든 오늘 밤 진짜 고마웠어. 그런가요? 다들 기쁘셨다니 저도 기쁘네요. 케이아 대장님처럼은 못했지만 보니까 저도 꽤 쓸모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명심할게요. 고맙습니다. 내가 끼어들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기분 좋게 마시는 건 좋지만 만취할 때까지 먹는 건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 휴, 페인이 또 오후의 죽음을 2잔이나 주문했지 뭐야.